채점하면서 들으세요. 일단 시험을 본 수능 수업이라고 하는 테스트는 그 고3 모의고사, 너희들이 지금 본 시험은 작년 수능 문제를 숫자만 한 거야. 그래서 작년에 이제 연말에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이제 오리지널 문제로 연습을 했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봤던 걸 또 보면은 좀 그러니까 숫자만 진짜 딱 바꿨어요. 그 작년에 연말에 이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감이 좀 올라온 상태에서 보니까 확실히 이게 문제 푸는 속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뭐 방학 스케줄로 합류를 한 친구들은 요게 빨리 적응을 해야 됩니다. 요 정도 난이도는 일단 다 맞고 시작해야 돼. 요 정도까지 점수가 60점 정도 되거든, 점수로 치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4점짜리를 더 맞춰서 점수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우리 테스트 보고 난 이후에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수업으로. 교재를 안 나눠줬구나. 자, 연말에 했던 교재는 쉬웠던 거라 이제 여기는 고난이도 문항들을 좀 담아놨어요. 수업을 듣다가 난 앞에 있는 건 좀 너무 쉽다 그러면 너무 쉬운 것 같아. 그러면 뒤에 어려운 문제 풀고 있어도 돼. 상관없어. 그리고 이제 수업의 방식은 이제 좀 조율을 해봐야 되는데, 원래 인원이 조금 있을 때는 이제 뭐 약간 좀 경쟁도 좀 시키고 문제를 빨리 푸는 친구들은 이제 과제를 면제해주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 네, 이번에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와서 수업을 듣는데, 이 교재 한 권을 매일 하루 한 권씩 이렇게 끝내게 돼. 그래서 문제 안에 좀 적은 문항수 한 60문제 정도로 구성된 교재가 있고, 그냥 적은 문항수는 어려워요. 파트가 일부러 그렇게 잡았고, 문항수가 많아도 앞에 조금 쉬운 문항들이 있어서 얘네들은 어쨌든 뭐 그 쉬운 거, 어려운 거, 엄청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00문제 정도를 푸는 게 매일매일의 목표야. 그리고 오늘 수업을 진행하고 이제 오후에 클리닉 시간 때 질문 받아주고 이 테스트 본 것도 같이 검토하고, 어쨌든 상담을 좀 주로 할 겁니다. 첫날이라서. 일단 첫날이라 뭐 엄청 어려운 테마를 잡지는 않고 쉬운 테마를 잡았어요. 근데 이게 이쪽이 만만치는 않아서 일단 한번 수업을 진행해 봅시다. 자, 교재를 펴시고, 앞쪽에는 많이 쉬워. 진짜 쉬워서 어디 정도 보냐면, 이게 진짜 민망한데, 근데 이쪽도 실수가 좀 일어날 수 있어서 7번 체크해서 이따가 한번 풀어보시고, 이런 거 다 실수로 틀려요, 하다 보면. 10번은 내가 예의상 이제 그냥 시작했으니까 하나 정도 풀어줄게. 자, 우리가 극한에서, 교육과정에서 극한을 점점점 다가가는 숫자라고 어쨌든 배운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교과서에서는 실제로 점점점 다가가는 숫자들을 인지를 해요. 예를 들어서 0으로 가까이 가는 숫자, 0의 오른쪽으로 가까이 가는 숫자들을 생각을 해보면 1에서 뭐 0.9 아니면 숫자를 더 줄여갖고 0.01, 0.0000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들을 점점 줄여가면서 느낌을 이제 갖지. 그래서 극한 문제를 풀 때 실제로 얘네들을 숫자 입장에서 점점 가까이 가는 숫자를 너희들이 알아챌 수 있냐, 이 문제를 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항상 실수가 일어나거든. 10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너희들이 뭐 이 숫자를 가까이 다가가는 걸 모르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어찌 하다 그냥 탁 틀려버리는 경우도 많아. 자,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x가 이게 검증 방법이기도 해.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방법이기도 하고, 쉬워도 그래서 합니다. f의 fx. 자, 얘를 풀어야 되는데, 자, 일단 봅시다. 0보다 조금 큰 쪽에서 접근을 해. 이거를 이제 느낌으로 뭐 0에서 오른쪽에서 접근하는데 여기서 또 빼기 1이 있잖아.
그러니까 연산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헷갈릴 수가 있거든. 그럴 때 이 뭐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교과서에서 배우는 방법은 얘네를 0.1 요 정도 작은 숫자를 인식하는 거. 이게 첫 번째야. 그래서 어렵지 않아. 0.1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F에 0.1 빼면 마이너스 0.9가 되지. 마이너스 0.9. 그러고 나서 0.01 요런 애들을 또 집어넣고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얘는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0.9라고 하는 애들 함수값을 한번 찾아봐요. 그림까지 그리기는 여기에 마이너스 1에 이렇게 들어가 있지. 여기가 빵꾸가 나 있는데 6점이 들어가 있다. 마이너스 0.9는 여기쯤 위치지, 그치? 그래서 여기 근처의 값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유치한 방법인데 이게 희한하게도 교육 과정이 있어.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극한을 설명을 해요. 교과서에 있는 거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면 안 돼. 자, 얘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게. 얘 같은 경우에도 1보다 좀 큰 값이야. 그러니까 1.1을 직접 대입을 하는 방법이 가장 괜찮은 방법이야. 여기에서 여기에 F 안에 1.1을 대입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1이고 여기에서 되게 유치한데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뭔가 검증이 돼요. 1.1은 여기 요걸 보면은 마이너스 1.1이 돼. 얘가 마이너스 1.1이 되고 그 F에다가 마이너스 1.1을 또 다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1은 요 그래프에서 여기 6쯤이지.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정도가 되니까 이 위에서 오는 2의 값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2가 돼요. 근데 너희들이 분명히 이거 풀다 보면은 산수 실수해서 뭐 이렇게 딱 눈으로 대충 보다가 틀리는 경우가 많을 거야. 그래서 그거를 틀리지 말라고 그래도 이렇게 넣어놨어. 7번부터. 그러니까 앞쪽은 너무 쉽고 7번부터 해서 12번 정도까지 이따가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푸시면은 딱히 큰 문제 없이 풀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앞쪽에 뭐 극한 계산하고 이런 거는 또 쉽고 중간에 이제 묵직하게 이제 19번이 들어가 있는데 19번 한번 봅시다. 19번. 조금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갈 거냐면 내가 힌트만 줄 거야. 그리고 이 문제를 이미 풀어본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연말 수업 때 이 문제를 풀라고 해서 이제 잘 푼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로 내가 다 풀어주면은 이건 좀 아까워. 그래서 푸는 방향 정도만 설명을 해주면서 들어갈 거니까 나중에 클린 시간 때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함수식이 나오면 함수 분석부터 해야 돼요. 분석이랄 게 딱 필요 없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순한 문제라서 자 뭐 이차함수 너희들이 모르진 않지? 이차함수 그립시다. 그림을 뭐 그리는 거는 전혀 뭐 문제 안 돼요. 2까지 그리는 거니까 2를 집어넣었을 때 5가 되고 여기 1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은 여기 5까지 표현하고 여기 색칠 딱 요 정도. 그 다음 직선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2보다 큰 범위에서는 대충 뭐 직선이 뭐 들어갈 것 같은데 아무렇게나 일단 그려놔요. 이게 연속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냥 일단 직선이야. 그래서 이 문제의 목적을 일단 생각해보면 A랑 B를 찾으라는 얘기지. A, B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제 그걸 보고 달려가면 됩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식이 이게 이제 추론형 문제에서 이제 이거보다 물론 더 어려운 형태의 문제들이 많아. 여기서 얘네들을 보고 어떻게 풀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돼. 자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알파의 개수가 4개. 무려 이 알파가 4개래요. 알파가 4개. 그 다음에 이 4개의 수의 합이 8 이렇게 된대. 자 일단 봅시다. 이게 4가 나왔는데 얘를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고 하면 일단 여기가 이 점이 얘는 연속함수고 사실 얘도 연속함수인데 2에서 얘네가 연속이 됐을지 안 됐을지를 몰라. 알 수가 없잖아. 그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먼저 가정을 해요. 연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알파라고 하는 점도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럼 이거 뭐 시작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알파라는 점에서 얘네가 연속일 때 아닐 때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 알파, x는 알파에서 연속일 때와 함수가 x는 알파에서 불연속일 때 일단 이렇게 나와요. 연속이면 어떻게 돼?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지지. 연속이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져.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그냥 f 알파를 생각하면 f 알파는 2를 풀면 돼. f 알파가 2? 그러면은 대충 한 요 정도쯤 이렇게 y는 2를 걸어놨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 한 개, 두 개, 일단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직선이니까 여기 세 개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일단 직선이니까 뭐 사실은 여기에서 직선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애초에 4개를 만족을 못하니까 일단 3개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불연속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불연속이 되면은 이때는 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은 몰라. 불연속인 상황을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밖에 없는데 그치? 여기 2일 때 2일 때 일단 5가 나오네. 그럼 불연속은 요거 x는 알파는 일단 2가 될 것이고 그치? 그래서 불연속될 가능성은 여기를 무조건 불연속으로 만들어줘야 되네. 안 그러면은 이 개수가 만족되지가 않죠. 그래서 2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거 다 알려주면 안 돼서 뭐 중간쯤에서 이제 풀이를 끊을 거야. 그럼 너희들이 이제 짜증이 좀 나요. 이거를 풀어줄 거면 다 풀어주지 왜 안 풀어주냐. 이게 사실은 너희들이 이제 마지막을 해결을 해야 돼. 그러면서 실력이 올라가.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느낌이 왔을 겁니다. 알파라고 하는 게 여기서 5인데 얘가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이 얘네가 극한의 오른쪽에서 오는 애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얘랑 얘를 더해서 4가 나왔어. 이렇게 여기도 4가 여기도 2가 나와야 돼. 이 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어. 그랬더니 이게 합이 8이 나와야 된대. 알파의 값이 합이 8이 나와야 된대. 그 알파는 하나는 나왔어. 여기는 대칭이라서 이렇게 두 개 더해봐야 0이죠. 그럼 2에 6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지. 합이 전부 다 8이 나와야 되니까 6,2를 지나가면 되겠네. 그죠? 2,-1을 지나가면 되겠네. 거의 다 알려줬어. 그래서 요렇게 이제 내가 해설을 거의 다 해준 거는 그 옆에 이제 숫자만 바꾼 거 있어. 옆에. 그거를 이따가 한번 더 풀어보는 거야.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한학교 문항인데 이게 놀랍게도 상한학교는 이게 좀 약간 압박하는 문제들이 많아. 이게 3점짜리로 나왔던 거야. 상한학교에서. 어이가 없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한두 개 정도 요소만 이제 더해지면 킬러 문항이 돼. 그래서 극한에서 이런 거 나왔을 때 해석하는 거. 이게 이제 너희들이 오늘 극복을 해야 되는 영역이야. 이 앞에 이거 유치하잖아. 이거 뭐 설마 이거 못 풀겠어. 이런 걸 이제 풀어야 이제 모의고사 같은 데서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 문항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요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변형 문제를 많이 넣어놨어. 한 5개 정도 넣어놨고. 자, 그 다음에 24번도 어려운 문항이지만 또 뭐 연말에 하긴 했었는데 또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이거는 조금만 이제 풀게. 자, t가 일단 마이너스 6에서 범위가 이렇게 돼 있어. 이 범위가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가 됐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고 그냥 아예 문제 안에서 정의가 되게끔 그냥 딱히 문제 없게 하려는 이제 그런 의도로 낸 범위일 수도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 그렇게 뭐 엄청나게 뭐 중요한 조건까지는 아니야. 그냥 범위를 맞춰준 것 뿐입니다. 자, 2차 함수예요. 0과 2가 근인 2차 함수. 자, 그리고 방정식이 이거 뭐 풀어내면 별거 없지. fx는 t랑 f의 x 빼기 1이 t가 되는 이게 또는이지. 또는 이거나 이거. 그러면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야 됩니다. 이 t가 같은 t니까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0과 2를 기준으로 해서
대충 뭐 이 정도쯤. 그리고 여기서 한 칸을 더 이동을 시켜. 이걸 그려야 돼. 약간 좀 다르게 갑시다. 이렇게 뭐 대칭성 때문에 대충 이렇게 3까지 이렇게 그려봅시다. 자, 밑에서는 또 0에서 3까지 실근 중에서 집합 안에서 속하는 가장 큰 값과 작은 값의 차를 GT라고 하네. 이 GT를 새롭게 정의해요. GT라고 하는 애가 이걸 만족하는 근 T가 이제 보니까 마이너스 6에서 2인데 여기 1을 집어넣으니까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여기가 2. 그 다음에 0을 집어넣게 되면은 fx의 함수가 다시 써야 되겠다. 2x의 2 빼기 x.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 곱하기 1이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되죠. 마이너스 6. 아, 그러니까 t라고 하는 애는 이놈은 y 값인데 이놈은 y 값. y 값 기준으로 마이너스 6에서 2 사이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애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걸쳐져 있으면 제일 큰 값은 제일 작은 값은 여기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요 정도가 되면은 제일 큰 값은 여기가 되고 제일 작은 값은 여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또 걸쳐 이거를 이제 계속 변화를 관찰하면서 추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읽혀지는 값들이 여기 작은 값, 여기 큰 값, 요 밑으로 내려오면은 여기가 작은 값, t가 이렇게 걸쳐주면은 이제 뭐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GT에 대해서 분석을 하라. 그 GT는 T는 A에서 불연속이다. 이제 그 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뭐 그래프 그리는 거랑 그 다음에 이런 극한을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뭐 방정식을 이용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이런 걸 익숙하게 그냥 많이 경험을 하세요. 자, 이 정도 얘기해 줄 테니까 이따가 또 풀어보시고 뭔가 이게 내가 힌트를 너무 많이 줘갖고 내가 푼 건지 선생님 푼 건지 약간 좀 찝찝한 그 상태가 있으면 그 옆에 숫자를 바꾼 걸 한 번 더 연습하시면 돼. 별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을 이제 이 정도까지 이제 풀어야 되는데 한번 시간을 줄게. 수업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고 너희들은 테스트 보느라고 요거를 시간을 어느 정도 좀 줄 테니까 쉬는 시간까지 해갖고 1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합시다. 27번은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읽어보고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냥 한번 느껴보세요. 자, 27번은 일단 이제 문제 푸는 방향 정도를 알려줄게. 이게 뭐 그냥 한 번 푼다고 후루룩 풀리고 그러면 뭐 당연히 좋겠지만 이게 뭐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보통은 안 될 거예요. 자, 천천히 좀 방향 잡아줄게. 자, 27번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이차함수라고 되어 있어. 이차함수 대충 뭐 이렇게 생겼겠지. 최고차, 양수, 그 다음에 직선이 나왔습니다. 직선, gx는 3분의 1 x 더하기 a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 상태인데 hx라고 하는 애가 정의가 되기를 gx랑 fx를 두 개를 더하고 gx에서 fx를 이렇게 빼는 상황인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fx가 gx보다 클 때, fx가 gx보다 작을 때는 아래 함수를 한대.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좀 설명을 할게. 여기까지만 봐도 이게 뭐부터 건드려야 될지 이제 감이 좀 안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일단 이렇게 갑니다. 보통 함수가 한 개만 등장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여러 개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 지금 얘 상황 같은 경우는 f랑 g하고의 관계예요. 왜 그러냐면 f랑 g 둘 중에 어떤 게 크냐 작으냐 이게 기준이잖아. 자, 그럼 f랑 g의 관계에 있어서 생각해보면 이차함수랑 직선이야. 이차함수랑 직선의 관계는 3개밖에 없어요. 3분의 1로 기울기가 좀 정해졌으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 아니면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 다음에 안 만나는 경우. 자, 이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경우 중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요놈이에요. 당연히 요놈. 왜냐하면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 F가 크냐 작으냐. 그러니까 F가 이게 그냥 이렇게 뭐 안 만나고 크기만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만 생각을 해도 이렇게 되는 경우만 해도 F가 그냥 크거나 같으니까 이 함수만 된단 말이야. 의미가 없어져 문제에서. 그래서 이걸 관찰을 되게 잘해야 돼. 함수를 알려주고 함수에 대해서 얘네들을 분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기준이 정말 중요하잖아. F와 G의 입장에서 부등식이지만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항상 이거 부등식 나오면은 등식으로 먼저 생각을 합니다. F랑 G하고의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냐 중에서 이걸 잘 찍어야 돼. 이걸 잘 찍어야 돼. 잘 찍는다는 게 뭐냐면 이 세 개를 다 케이스를 나눠 갖고 들어갈 시간이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없어. 너희들이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그럴듯한 거 하나를 탁 찍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 나면 또 케이스가 그 뒤에 또 분류가 또 들어가. 보통은 그래. 고난이도 문항들은. 하여튼 뭐 이런 상황 중에서 이차함수랑 뭐 얘 직선이랑 관계 중에서 크고 작고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거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상황 중에서 F랑 G가 같은 이 상황이 엄청 중요한 상황이 돼요. 자, 여기를 근을 알파 베타 정도로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이건 이제 또 의미가 있지. hx라고 하는 애가 gx 빼기 fx야. 하여튼 F랑 G가 같아지는 그 경계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 경계에서 함수가 바뀐단 말이야. 경계에서 F 빼기 G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이제 볼게. F랑 G보다 크면은 여기 이게 F가 G보다 큰 상황 이렇게 경계를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요 왼쪽에서는 G 더하기 F라는 함수가 그려지는 거고 여기 가운데서는 G 빼기 F가 그려져야 되는 거고 이쪽은 G 더하기 F가 그려져야 돼. 뭐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죠. 요 정도까지. 하여튼 경계가 여기랑 여기 만나는 점, 뭐 알파, 베타 요 정도로 이름을 지어봅시다. F랑 G가 같아지는 점, 만나는 점. 이제 연말에 이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이제 이런 거를 조금 더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수능 문제에서 함수를 해석하는 요소가 정해져 있어. 함수를 해석하는 요소가 정해져 있어요. 함수의 해석 요소가 딱 5개로 정해져 있어. 5개 넘어가지도 않아. 그래서 이 5개를 머릿속에다가 담아놓으면 해석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5개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얘 끼워 맞추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해석, 교점, 근에 대한 얘기야. 지금 왼쪽의 상황이 교점에 대한 상황이에요. 교점에 대한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그 다음에 극점을 해석을 잘 해야 되고, 세 번째 변곡점은 가끔 나와. 이게 사실은 이제 수투의 변곡점이 등장을 안 한 지 좀 됐는데 뭐 언제든 나올 수 있어요. 3차 함수의 성질하고 관련돼서. 자, 하여튼 네 번째 접점, 접하는 상황. 5번째 점근선도 나옵니다. 유리함수도 하여튼 함수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점이 들어가서 하여튼 수능에서는 5개의 점에 대한 해석만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이 5개로 얘네들을 분석을 하면 돼요. 이 문제의 목적이 뭐지? 라고 봤을 때 F랑 G의 관계이고 F와 G의 교점, 알파, 베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여기를 잡으면 이제 문제의 시작점을 잡아서 들어갈 수가 있게 돼. 자, 하여튼 이제 밑에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할 때 hx의 우극한과 자극한이 다른 알파의 값은 2뿐이래. 근을 알파를 여기다 넣어버리면은 좀 그러네. 그럼 여기 둘 중에 하나가 알파가 될 것 같고 이 둘 중에 하나가 2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F하고 G는 이 자체로 연속이고 연속함수 2개 합쳐진 건 이건 연속이야.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인데 이 함수가 바뀔 때 불연속이 일어날 수 있지. 그래서 그 바뀌는 점은 당연히 이 만나는 교점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교점에 대한 해석이에요. 여기를 2를 잡거나
아니면 여기가 2가 되거나 이제 이렇게 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할 때는 다시 이것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할 건데 해석의 요소는 두 개밖에 없어. x, y 이거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함수를 해석하는 이제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애들은 이렇게 많은데 얘를 다시 x, y로 또 분리를 또 해야 돼. 교점을 만들어내는 그 좌표 중에서 x좌표로 2가 되게 중요하대. 그럼 2가 어디지? 를 생각을 해서 2를 여기도 해보고 여기도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y좌표가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그 값이 뭐 얼마다, 뭐 근이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x좌표, y좌표로 해석을 해서 어쨌든 좀 끌고 들어가면은 해석이 조금 더 원활해집니다. 하여튼 자, 하여튼 2래. 찍어봐요. 여기가 2일 것 같아.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 그 다음에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리미트 hx 빼기 1의 값이 절대값을 씌워내 얘네 값이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풀려면은 이제 호흡이 되게 길어서 해석하고 막 이렇게 연달아서 해석을 해줘야 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돌파하려면은 이제 중간에 막혀버리면은 할 수가 없죠. 자, 여기까지만 조금만 더 여기까지만 힌트를 줄게. 여기를 2라고 가정을 하고 f 더하기 g를 그려볼게요. f 더하기 g는 어차피 2차 함수죠. 여기 2차 함수잖아. 요것도 2차 함수죠. 최고차항 계수가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위로 블록한 연속과 불연속이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게 0이 되는, 그러니까 f랑 g가 같아지는 요 점과 그 다음에 요 점, 요 두 개 점에 대해서 이거 한번 고민을 해봐. 여기까지만 힌트를 줄게. f하고 이제 2차 함수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f로 들어가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는 빵꾸를 낼게. 이게 f하고 g가 같아지는 점으로 들어가요. 왜냐면 여기다가 이 값을 집어넣으면은 이게 0이 되잖아. 여기도 0이 돼. 근데 일단 여기에 정확하게 딱 들어간 이 점은 여기서는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이어주고 여기서는 불연속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는 대충 뭐 요런 정도를 이렇게 이걸 여기 왜 위에다가 이렇게 찍어 놓습니까? 하면은 요걸 이제 고민을 해봐. 네, 요 정도까지만 힌트를 줄 테니 요걸 이제 클리닉 시간 때나 아니면 쉬는 시간 때 조금 더 풀어보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질문을 하세요. 안 되면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이 고난이도 문항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풀어내려면 이게 정말 많은 것들을 해야 돼. 이게 한 번에 딱 해결이 안 돼요. 자, 하여튼 찍는 것도 잘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식을 만드는 것도 잘해야 되고. 자, 일단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30번 스타일은 이건 진짜 오래돼갖고 요즘에는 나오지는 않는 이제 스타일이라 그냥 참고만 하시고 한번 풀어보면 보세요. 한번 대보고. 자, 그 다음에 극한의 연산 쪽은 딱히 뭐 할 게 없습니다. 37번 정도 하나 체크해서 풀어보시고 기초 연산은 그냥 좀 넘어갑시다. 뭐 앞쪽은 뭐 진짜 별거 없고 어디까지 그냥 중간은 다 넘어갈게. 57번 정도 한번 가봅시다. 57번. 이것도 뭐 이제 이미 내신을 겪은 친구들한테는 이제 되게 유치한 문항인데 이게 이제 극한을 분석하는 아주 기본 형태예요. 그러니까 극한 분석 문제로 들어가면 이거 이제 고난이도 문항이 돼. 자, 기본적인 걸 할게. 얘는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로 들어가 있는데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0분의 0꼴입니다. 이거는 이따가 다시 0분의 0꼴은 뒤에서 다시 나와요. 뭐 이거를 이제 내신 한번 겪은 친구들은 뭐 그냥 가볍게 문제를 풀어낼 건데 gx가 무한대로 한대.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리고 리미트에 우리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애가 3의 fx 빼기 gx 분의 4 fx gx 이렇게 들어가 있어. 아이고 이렇게 쉬운 문제를 합니까? 나중을 위해서요. 나중을 위해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풀이를 좀 이제 몇 가지를 좀 알려줄 거고 얘를 분석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유념해야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봅시다. 이게 극한에 대해서 연산자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리미트 gx가 베타로 수렴하고 리미트 fx가 알파로 수렴을 할 때만 이게 수렴을 할 때만 연산을 할 수가 있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치? 수렴할 때만. 근데 발산하잖아. 발산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건 연산을 못해.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이제 생각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무한대로 가니까 연산을 못하니까 연산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바꾼다. 가 첫 번째예요. 연산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바꾼다. 그걸 어떻게? 이걸 뒤집어. 무한대 발산을 뒤집어 버리면 무한대니까 리미트 gx분의 1은 0 이렇게 되지. 조금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냥 머릿속으로 0 플러스 정도로 인식을 합시다. 원래 수렴값은 이제 유한 확정값이라서 0 플러스로 쓰면 안 되고 0이라고 써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수렴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얘는 연산할 수가 있어. 이거 수렴하지? 그럼 이 두 개를 연산할 수가 있어요. 수렴이라서. 이게 되게 중요한 과정이야, 얘들아. 그래서 얘를 두 개를 곱할 거야. 이 상황과 이 상황을 두 개를 곱해요.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 이렇게 두 개가 엮이면 리미트에 연산할 수 있다는 이 리미트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애를 합쳐서 이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2의 fx의 3gx가 gx분의 1, 2, 0 이걸 풉니다. 얘는 이렇게 없어지면 3이 되고 그 리미트 2 f g 빼기 3이 0이 돼. 이게 또 리미트의 성질 중에 하나는 리미트는 여기 유한 확정값 요 3이라고 하는 애는 요 괄호를 마음대로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 그냥 막 나가요. 상관없어. 이거는 그 3이 돼. 밖으로 나가서 3. 그래서 리미트 g분의 f라고 하는 애가 2분의 3이 돼.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뭘 만드냐면 얘를 전체를 다 g로 나눠. 이 모양을 만들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입만 하면 끝납니다. 대입만 하면. 이게 이제 전공법이야. 근데 아마 내신을 하면은 그냥 뭐 리미트 없애고 그냥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을 해요. 원래 그냥 내신 문제로 나오면 그냥 막 계산을 하거든. 근데 이게 수능 문제로 들어가서 개념 문항이 돼버리면 이거 완전 상황이 달라져 버려.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요걸 조작하는 방식으로 가볼게. gx가 무한대로 가니까 부정형을 만들어요. 부정형. 무슨 말이냐면 gx를 강제로 뽑아내. gx를 여기에 식에서 강제로 뽑아내면 gx분의 2fx 빼기 3 이 1대. 부정형이 뭐냐면 이게 무한대야. 무한대. 거기에 뭔가가 곱해진 거야. 오른쪽에 얘가 곱해져서 1이 나오려면 이게 부정형 무한대랑 뭔가 곱해져서 1이 나오려면 그 존재는 뭐야? 이거 0밖에 없어요. 0. 무한소밖에 없어. 무한소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의 결론은 여기에서 리미트의 g분의 2f 빼기 3이라고 하는 애가 0으로 가야 돼요. 요 상황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도 문항들에 대한 이 극한의 꼴, 이게 꼴이거든. 무한대 곱하기 0, 꼴이야. 부정형 꼴. 요걸 분석을 해야 돼. 나중에 이제 고난이도 문항 가면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환을 하는 방법인데 수능에서는 치환하는 방법은 잘 안 쓰는데 여기에서는 근데 하여튼 치환의 방법도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hx를 2 fx 빼기 3gx 치환이라고 하는 걸 오해를 하지 말고 모든 걸 다 치환을 할 수 있는데 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 치환에서는. 그래서 치환을 이렇게 해버리면 리미트 hx는 이제 1로 수렴을 하죠. 근데 gx가 무한대로 가고
F도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게 무한대, 여기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돼야 이것도 부정형이라 그래요.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야 이걸 아직 몰라 존재를 모르는 존재에서 무한대를 뺐더니 수렴을 한대. 그러니까 이거를 막아줄 수 있는 애는 무한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F도 무한대로 가고. 그래서 무한대랑 무한대의 싸움이라서 여기에서 HX가 수렴하는 상황이라 얘를 강제로 이제 모양을 뜯어 고칩니다. 수렴 상황과 수렴이 아닌 구조로 바꿔버려요. EFX의 3GX로 얘를 강제로 만들어. 그러면 2배의 2FX 빼기 3GX를 이거 강제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럼 빼기 6GX가 있으니까 7GX를 이렇게 뺐던 애를 다시 더해주는 거야. 그래서 원래 있던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3fx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숫자를 좀 바꿔봐야 되겠네. 그러면 2분의 3 이렇게 바꿔서 fx, 2fx 이렇게 강제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3gx 강제로 또 만들어. 이 숫자들을 조작하는 건 할 수 있겠지. 얘가 수렴이야. 얘가 수렴이고 그리고 발산해요. 여기도 뭔가 발산하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방식을 쓰면 수렴하고 발산하는 애 중에서 뭐 힘이 센 건 발산하는 애니까 얘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이제 요 숫자 비율만 맞춰서 계산을 하는.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많이 쓰지는 않는데 하여튼 이런 방법도 있어요. 분석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0분의 0꼴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왜냐면 0분의 0꼴이 근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그쪽을 이제 많이 좀 연습을 할 겁니다. 이번 주 거의 마지막쯤 금요일쯤에 0분의 0꼴 얘네들을 좀 해결할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샌드위치는 그냥 모양 만드는 거니까 이거 각자 또 해보시고 65번 시리즈도 산수 문항이라 이것도 넘어갑시다. 71번 가봅시다. 71번. 자, fx가 x제곱 빼기 4x 더하기 n 2차 함수인데 이 n이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함수가 나오면 함수를 분석해야 돼요. 분석한다는 거 별거 안 돼. 여기 2차 함수에서 축이 2네.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꼭지점. 요 위치가 뭐 계산하면 n 빼기 4. 이 정도 되고 뭐 직접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가 새롭게 정의가 됐는데 요 모양이에요. fx로 fx 제곱에 2x 빼기 4 fx가 얘가 어떻게 되는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모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얘가 연속이 돼야 된답니다. 연속이 되려면 어떤 게 이제 정의가 돼야 되냐면 분모가 이제 문제가 생겨요. 분모가. 그러니까 x분의 1 이런 유리함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되질 않지. x가 0이 아닐 때만 정의가 돼. 그러니까 얘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를 시키려면 여기가 0이 되면 안 돼요.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거 묶어냅시다. fx를 묶어내시면 fx 더하기 2x 빼기 4가 0이 절대로 되면 안 된대. 이게 0이 안 되려면 fx도 0이 되면 안 되고 얘도 0이 되면 안 돼. 그치?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 그러면 fx가 일단 0이 안 되려면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이 꼭지점 위치가. 꼭지점 위치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n은 4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만족해야 되니까 이건 뭐 식을 저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fx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fx를 집어넣으면은 x제곱에 4x에 빼기 2x 그 다음에 더하기 n 빼기 4 요 함수는 이렇게 되고 요거 꼭지점이 1이니까 1을 집어넣으면 5 n 빼기 5가 되네. x는 1을 대입하면 n 빼기 5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뭐 2차 함수인데 꼭지점이 n 빼기 5가 돼요. 1일 때.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양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플러스 무한대로 뻗어가니까 x축이 이쯤 있어야 근이 없는 거지. 근을 없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은 6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극한 문제가 됐든 함수 문제가 됐든 1학년 과정은 계속 수능까지 줄줄 따라다녀. 잘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쯤 해서 하나 풀어봅시다. 자, 72번을 풀 시간을 줄 건데 벌써 푼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자,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원래 그 해설을 안 나눠줬어. 그 여름에 들었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해설을 안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제 막 빨리 푸는 친구들에게 뭔가 이득을 많이 줬었어. 근데 뭐 이번에는 분위기 봐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지금 풀어보세요. 실시간으로 푸는 걸 나한테 알려줘. 그럼 이따가 이제 클리닉 시간 때 좀 더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얘기하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용이 부소품? 한 사람은 답을 한번 확인해봐. 유진아 계속 힘들어? 아직 잠이 좀 덜 깼어. 이 수업에 대해서 아직 다 설명을 못했는데 일단은 이제 그 오자마자 보는 수능 소비라는 테스트 있죠. 그거의 점수가 안 좋으면 그 클리닉 때 재시험을 봐야 돼. 근데 안 좋은 기준은 항상 뭐 매번 바뀌어요. 한 5개 이상 틀리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 5개 이상 틀리는 친구들은 재시험을 봅니다. 근데 뭐 한 5개 정도 틀리는 것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좀 안심을 하는데 잘하는 친구들은 최대한 안 틀리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복습 테스트가 있어요. 복습 테스트가. 근데 복습 테스트는 요게 보통 이제 그 다음날 보거나 아니면은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모르겠는데 여유가 있으면은 그 당일날 봅니다. 복습 테스트도 오후에 클리닉을 좀 좌우를 해요. 어떻게 할지. 복습 테스트 결과가 안 좋으면은 또 재시험을 또 봐. 그래서 너희들이 매일매일 100문제 이상 풀고 가게 하는 게 일단 이 수업의 취지야. 너희들은 그냥 모르고 끌려왔을 수도 있는데 어머님들한테는 내가 다 설명을 했어요. 어머님들 아마 설명회 때 그 얘기를 듣고 아마 보내셨을 것 같은데 그게 내 의무야. 일단은 잘하는 친구들은 테스트도 잘 보고 한 친구들은 그 교재 거의 맨 뒤쪽쯤에 보통 어려운 문제들이 들어가 있거든.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면 돼. 잘하면 잘하는 대로 추가적인 문제나 이런 거는 많이 줄 수 있으니까 풀어보시고 71번은 답이 5번인가 그래.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렇지? 근데 요게 딱 요 문제에서 이제 요게 이제 수능 특강 문제였거든. 작년에 나온 수능 특강 문제야. 근데 요게 딱 업그레이드가 돼갖고 6월이었나 9월이었나 되게 어려운 클럽 문항으로 얘가 변신을 했어. 그 문항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내가 일부러 앞쪽에다가 배치를 해놨어. 너희들이 풀면서 이제 요 문항과 비슷한 거를 테스트에서 만나게 될 거야. 잘 풀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은 별거 없어서 넘어가고 한 개 정도만 예의상 풉시다. 86번 한번 봅시다. 이것도 좀 풀기 민망한데 예의상 그냥 풀어봅시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보통 이제 4점짜리로 나오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낫고 그냥 이제 뭐 3점 정도에서 앞쪽에 나왔다 그러면 그냥 계산으로 푸는 게 나아요. 자, 일단 fx가 산수 문제인데 그래서 a 선 푸는 거야. 0보다 작을 때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 다음에 fx 더하기 a의 제곱이 얘가 연속이 되도록 하랍니다. 자, 0을 집어넣어서 연속을 만드는 게 맞지.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좀 꼼꼼하게 보는 게 맞아요. 이 함수는 연속 함수야. 이 함수도 연속 함수고. 그래서 0보다 작을 땐 연속이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100% 연속이 돼. 얘도 연속 더하기 a의 제곱은 연속 함수. 이렇게 됩니다. 그런 상식이 이제 여기에 묻어 들어간 거고. 그럼 불연속이 되는 이제 약간 의심점이지. 그 점을 공략을 해야 돼요. 그게 0밖에 없어. 근데 0을 집어넣어. 좌극한으로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써줘야지. x가 0의 왼쪽에서 올 때, x가 0의 오른쪽에서 올 때.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다 0을 집어넣은 f0 더하기 a의 제곱. 이 세 개가 전부 다 같을 때 연속이라고 합니다. 좌극한 값, 우극한 값, 그 다음에 함수 값이 세 개가 모조리 다 같을 때 연속이라고 해. 그래서 0보다 작은 이쪽에다가 이제 0을 집어넣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a의 더하기 a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3 더하기 a의 제곱이 될 거고, 이렇게 세 개가 다 같아야 되는데 등호가 여기 있으니까 요거는 이렇게만 풀어도 되는 거죠. 이것만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산수니까 이 정도만 개념적인 부분 짚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요런 스타일 중에서 92번하고 93번 중에서 하나만 해볼까? 하나만 해봅시다. 92번 한번 볼게요. 자, 절대값 A가 100보다 작고 절대값 B도 100보다 작은 정수 AB래. 정수 AB. 자, fx가 x 빼기 a 제곱이고, 이런 게 이제 개념은 수투에서 혹은 이제 미적분원에서 오는데, 결국 풀어내는 거는 1학년 과정에 이제 1학년 1학기 과정인가? 뭐 그런 데 있어요.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해야 되니 좌극한, 우극한, 여기 함수값 얘네가 같아야 돼. 2를 집어넣으면 되지. 뭐 쓰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곱이 2b.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낼래 이거예요. 100보다 작은 숫자? 그 숫자를 어떻게 언제 다 찾아내지?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 그래서 여기 1학년 과정이 조금 튼튼하면 얘를 잘 풉니다. 어떻게 건드리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거 제곱 풀어갖고 막 이렇게 푸는 거는 좀 말도 안 될 것 같잖아. 특징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식을 잘 봐야 돼. 여기 제곱이 엄청나게 강한 조건이야. 그럼 제곱이고 왼쪽이 제곱식이야. 그럼 오른쪽도 제곱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B의 구조는 2가 하나잖아. 2를 하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숫자의 제곱 이렇게 구조가 돼야 돼. 이런 구조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잡아야 되냐면 뭐 A에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뭐 해서 다 찾아낼 수 있어. 근데 그거 언제 다 찾아낼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좀 강한 조건을 가지고 고민을 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 일단 여기가 별이 일단 0.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정수 AB라고 했으니까 0도 포함이 됩니다. 이게 0일 때, 얘가 1일 때, 얘가 뭐 이런 숫자들을 집어넣어 가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뭐 금방 찾아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상의 개수를 어차피 10몇 개니까 해결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3번은 나중에 한 번 더 할 건데 이것도 별표 쳐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93번은 이따가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94번도 그래 해보자 한번. 94도 기초 연산이야. 네, 이 정도 나오면은 그냥 뭐 암산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교재에 있으니까 예의상합니다.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 더하기 gx가 x제곱 더하기 4예요. 어려운 문제 아니야 이거. 그냥 뭐 긴장 안 해도 돼. 산수야. 2x 더하기 8인데 fx가 x는 0에서 연속이래 일단. fx는 그냥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은 상황이 돼. 왼쪽에서 올 때, 오른쪽에서 올 때는 다 돼요. 그럼 0을 일단 뭐 집어넣겠지. 그치? 왼쪽에서 오니까 여기다가는 0을 집어넣지 못해서 표현을 하기를 리미트 x가 0의 왼쪽에서 오는 걸로 표현을 해줘야 돼. 그 이쪽은 다함수식이니까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4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x가 0의 오른쪽에서 오는 값으로 집어넣고 0을 집어넣는데 여기서 8이 되겠죠. 자, 얘도 뭐 각각 수렴을 하는 상황이 되고 극한값은 존재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얘랑 얘의 값은 같으니까 여기서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빼버리죠. 빼. 그럼 유노는 없어지고 여기 리미트 요거는 이제 연산을 해버리면 안 돼. x가 0의 왼쪽에서 오는 gx와 빼기 더하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x가 0의 오른쪽에서 오는 gx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리미트 0 왼쪽에서 오는 마지막 하나씩 있지. 맨 마지막 식이 여기에 6이 되면 이게 빼기가 두 개 더한 거랑 뺀 거랑 이게 모양이 같은 애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불연속인 거예요. gx는. 그래서 각각 구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 일단 자, 하나 그냥 산수만 하고 갑시다. 95번 옆에 있는 거 한번 풀어봅시다. 풀어보세요. 잘 되나? 이게 버벅버벅 거를 처음에 하면, 근데 너희들이 이제 내신을 할 때 이제 그런 문제와 그다음에 최근 이제 평가원 수능에서 나왔던 그 문제들이 좀 결이 달라요. 그래서 최대한 이 문제들에 적응을 하시는 게 좋아. 웬만하면 나는 이제 좀 올드한 문제들은 좀 안 넣어놨는데, 최대한 최근 거는 많이 푸세요. 두 번 풀어야 되겠네. 절대값이 있어서. 답 잘 나와요?
답 나온 사람? 나왔어? 자, 다음 봅시다. 이거 못 푼 사람은 이따가 클리닉 씨한테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밑밥을 까는 이유가 이게 나중에 고난이도 문항에 하나, 가나, 다의 해석으로 하나 툭 나와. 그걸 잘해야 돼. 그걸 잘해야 돼. 하여튼 그 뒤에 장에도 뭐 비슷한 문제를 넣어놨고 98번이 약간 난이도가 있습니다.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연속 함수 99번은 이건 별거 없어요. 자, 102번 한번 봅시다. 102번 정도 가봅시다. 이제 오늘 이제 수업한 거에 가장 제일 중요한 영역이야. 우리가 보통 함수에 대해서 모르는 함수가 나오고 아는 함수가 나왔을 때 얘를 아는 함수끼리 보통 뭉쳐놓는 게 좋아. 이제 곱하기 꼴, f 곱하기 gx 꼴을 이제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앞쪽은 좀 쉽고 뒤쪽으로 갈수록 어려워져요. 자, 102번 봅시다.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어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관계식이 있네. gx가 절대값 fx에 이렇게 돼 있대. 자, 다시 fx는 우리가 아는 3차 함수야. 이놈은 1x 세제곱 이로 시작되는 알고 있는 3차 함수예요. 그 다음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는 이게 모르는 함수야. 우리가 아는 다항 함수가 아닐 수가 있어. 자, 이 놈은 그냥 나와 있는 게 그냥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됐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됐어요. 아까 했던 거랑 같은 이제 논리로 들어가줘야 돼. y는 x분의 1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아니야.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있어서 얘는 안 돼요. 그럼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되려면 얘를 이쪽으로 넘겼을 때 이게 약분돼서 없어지는 상황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자, 일단 식을 읽는 것부터 다시 가봅시다. 거기까지는 조금 이따가 가고 이 식 자체가 나오면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야. 항등식이라고 해요. 그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항등식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항등식에서 할 거는 두 개가 있어요. 일단 수치대입법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마음에 드는 숫자를 막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넣으면 좋은 거는 어떻게 돼요? 1 집어넣으면 되게 좋지. 1 집어넣으면은 f1은 0 이라는 조건이 나와. 이렇게 쓴 거야. 수체 대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주변에 있는 숫자들을 좀 잘 봐야 돼. 그리고 마지막 그 G3이 또 0이네? G3도 한번 넣어보지 뭐. G3을 여기 문제에서 X는 1에서 연속이고 G3은 0이네. 그래서 뭐 3도 한번 또 집어넣는 겁니다. X는 3을 집어넣으면 왼쪽이 0이 돼요. 그럼 F3도 0이네. 와, 그럼 3차 함수에 이 두 개가 나왔어. 그럼 fx를 식을 어떻게 쓰는 게 좋아? 제곱차 1에다가 x 빼기 1, x 빼기 3 나머지 근을 모르니까 x 빼기 a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별거 없지?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하나 조건 x가 1에서 gx가 연속이 돼야 된대. 그러니까 정의만 됐지 이게 연속 함수인지를 몰라요. 모르는 함수야. 근데 연속을 만들어 주래. 그게 되게 엄청난 힌트가 되고 문제 풀어내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로 치면은 너희들이 이 함수의 급을 이제 잘 따져야 되는데 다항 함수 있잖아. 다항 함수는 거의 뭐 그냥 게임으로 치면 거의 신급이야. 신급. 뭐냐면 이게 sin x라고 하는 애조차도 다항 함수로 표현이 돼요. 이게 이제 이과생들은 아마 배울 텐데 x 빼기 뭐 6분의 3팩토리알 분의 1 x 세제곱
5팩토리알분의 뭐 x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다항함수는 거의 신급이야. 그래서 엄청나네요. 왜냐면 미분도 가능하고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고 완벽해. 근데 다항함수가 아닌 그 다음에 그 밑에 급이 미분 가능한 함수가 돼요. 그냥 미분만 가능한 함수야. 뭐 어떤 함수인지 몰라. 그 밑에 급이 이제 연속 함수입니다. 미분이 불가능한 뾰족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함수야. 그래서 문제에서 나올 때 그냥 함수로 나오면 제일 어려운 거야 이게. 이놈이 제일 어려워. 다루기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래. 거기까지가 제일 어려운 거야. 근데 x는 1에서 이거 뭐 다른 점에서는 뭐 불연속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그냥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럼 저 말이 뜨면 저 불연속 아닌가? 불연속일 것 같은데 연속인가? 뭐 이런 의심을 일단 해야 돼. 이 급에 따라서. 왜냐면 그냥 함수로 냈으면 연속을 만들어라,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거야. 연속 함수는 무조건 미분 가능하다. 요걸 가지고 문제를 이어가요. 얘네가 급이 낮기 때문에 그 자격 조건을 주면서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자, 하여튼 그래. 그 다음에 항등식에서는 여기서 이제 더할 수 있는 게 미분이나 적분인데 이게 gx라고 하는 함수가 미분을 쓸 수 있는지 몰라. 적분도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방법은 못 씁니다. 그래서 연속의 정의만 이용을 해서 들어가. 그러니까 연속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극한을 보내는 건데 gx라고 하는 애가 이쪽으로 보내서 x 빼기 1분의 절대값 fx 이렇게 써줘야지. 근데 이걸 이제 의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의심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냐면 여기다가 1을 못 집어넣는데 이게 극한으로 x는 1에서 연속이 되면 x는 1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1로 근접하는 애를 집어넣는 거거든. 1을 직접 집어넣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양변에다가 이렇게 해야 돼. 1을 직접 집어넣는 게 아니고 1보다 조금 작고 조금 큰 애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요 놈이 이제 약분이 되겠죠. 근데 약분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겨. 이게 절대값 여기까지만 좀 빼볼게. 이렇게 절대값을 따로 빼고 이렇게 연속이 되려면 일단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져야 돼요. 근데 요 놈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게 x가 1보다 큰 쪽에서 올 때는 요 놈이 이제 플러스가 돼서 약분돼서 플러스 1이 되는데 요 놈이 1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을 하면 1 오른쪽 왼쪽이 있단 말이야. 1보다 작은 쪽 다시 쓸게. x가 1의 오른쪽 x가 1보다 작은 쪽 1보다 큰 쪽이면 이 절대값이 그냥 벗겨지잖아. 그래서 x 빼기 1분의 x 빼기 1이 돼서 그냥 이게 플러스 1이 된다고. 거기다 1을 집어넣으면은 이게 2가 되고 1 빼기 2의 절대값 1 빼기 a 이렇게 되고. 그렇지? 근데 1보다 작아지면은 얘가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 1보다 작으니까 이게 절대값을 벗겨낼 때 음수가 밖으로 빠져나온단 말이야. 빼기가 돼. 여기 똑같지. 그래서 연속이 되려면 얘가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0이 되면 돼. 그래서 a는 1이 됩니다. a는 1. 그래서 fx는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요. 그럼 이제 나중에는 어떤 걸 배우냐면 이게 분모의 x 빼기 1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 fx가 x 빼기 1에 대한 인수를 한 개를 가질까, 두 개를 가질까, 세 개를 가질까를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거야. 거기까지 가면은 뭐 딱 보자마자 아니 x 빼기 1에 대한 제곱을 인수로 갈지 하고 그냥 한 번에 가는 정도까지를 이번 방학 때 마스터 하시면 돼요. 그건 나중에 좀 배울 겁니다. 따로. 지금은 이렇게 정리법으로 풀어내는 걸 연습을 좀 하세요. 좀 귀찮아도 해봐. 왜냐면 이게 귀찮아도 이미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냥 풀로 가서 이게 제곱 인수를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은데 나중에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거를 전공법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벗겨냈을 때 나오는 정보들이 있어. 그 상황이 있어서 이제 이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따로따로 이렇게 푸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시 103번 한번 똑같은 건데 103번 한번 풀어보세요. 103번 지금 풀어봐. 시킬 때 꼭 풀어보시고 요 푸는 걸 능력을 나한테 좀 보여줘. 그래야 나중에 클리닝 시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까. 안 풀리면 옆에 해설지 놓고 좀 베껴 써도 됩니다. 괜찮아요, 그런 거. 뭐 답지 정도의 뭐 자존심 한번 파는 거는 괜찮아. 나중에 안 팔면 돼요. 처음에야 뭐 이 문제를 이기지 못하니까 답지에게 굴복하는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 실력이 오르면 뭐 답지 같은 거는 쳐다도 안 보겠지. 네. 미리 배울 거를 조금 알려주면 다함수 식을 만들 때 딱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만 교육과정에서 배워요. 그리고 식을 분석할 때도 세 가지로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게 뭐냐면 근과 계수, 차수 그 세 가지 요소야. 근이라고 하는 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근이에요. fx를 식을 만들 때 f1이 0이래. f1이 0이면 당연히 x 빼기 1에 대한 인수를 갖고 있겠지. 그치? 근데 f1이 0인 상황에서는 fx가 x 빼기 1의 인수를 한 개를 가질 수도 있고 실제로는 두 개 가질 수도 있고 세 개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은 이제 더 뜯어서 분석을 해봐야 돼. 근데 어쨌든 f1이 0인 상황은 이렇게 3개, 4개는 안 배워. 그러니까 뭐냐면 근에 대해서 배울 때 x 빼기 1에 대한 근 하나짜리, x 빼기 1에 대한 근 2개짜리랑 3개짜리까지밖에 안 배워. 3중근까지밖에 안 배워. 4중근은 안 배워요. 교육과정이 없어서. 그래서 1, 2, 3밖에 없어. 이 상황이 나오면은 일단 얘를 의심을 하고 적당히 잘 찍으면 돼. 나중에 이거 찍는 것도 합니다. 계수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fx가 이거 나중에 3차 함수 이제 그래프 그릴 때 할 건데 뭐 3x 세제곱에 4x 5x 빼기 7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항함수는 거의 신급이라서 여기 앞에 붙어있는 이 계수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계수를 가지고 이 그래프를 읽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해. 근데 사실은 근이 제일 뭐 교육과정 너무나 중요하고 이게 거의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계수, 그 다음에 이 차수라고 하는 거는 뭐 이게 다항함수 차수의 의미도 있지만 요 근의 가중치, 근이 1개, 2개, 3개 뭐 그런 의미까지 갖고 있어. 그래서 뭐 교육 과정에서 어쨌든 다항함수 식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요 3개를 분석하시면 되고 그래서 막 이런 뭐 식에 나왔을 때 뭐 3x
세제곱 빼기 3x fx가 이렇게 KSV로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얘를 분석을 하는 방법을 근과 계설 차수를 가지고 근계차를 가지고 얘네들을 분석을 하면 거의 다 끝나요. 딱 그 정도 선에서만 분석을 할 수만 있으면은 어쨌든 문제 푸는 방향을 좀 헤매지는 않아.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할게요.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이 3차함수 내용이 들어갈 거라, 미분 쪽 내용이 들어갈 거라 뭐 그때 가서 다시 알려줄게요. 그래서 답이 안 분명히 근하고 관련된 뭔가 이제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풀리잖아. 한 개 아니고 그럼 뭐 두 개겠지 하고 이렇게 찍으면 돼요. 막 이렇게 수능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찍는 능력이 있으면은 나중에 고난이도 문항 풀 때 꿀이야 꿀 진짜. 하여튼 뭐 이런 정도만 일단 살짝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들어갑시다. 자, 비슷한 문제인데 105번이야. 너무 중요해서 이것도 풀고 또 풀고 계속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최고차이 계수가 1이 또 3차 함수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 함수로 gx가 나왔네. 이거 이미 연속 함수로 급이 살짝 올라갔어요. 그냥 함수가 아니고 연속 함수입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식이 나와 있네요. gx가 x에 x 더하기 3 이렇게 들어가서 g0이 1이래. 자, 그냥 뭐 대입합니다. 수치 대입법을 써요. 0을 집어넣으면 오른쪽 0이 돼. 그럼 f0이 0이 되네. 그럼 fx는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에 근이 하나 나온 거죠. 그럼 fx는 x 이렇게 하나 잡고, 자, 그 다음에 g0이 1, f1이 자연수, 그 다음에 g2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최고창의 개수까지는 나와 있는데 나머지를 몰라. 뭐 식을 만드는 거는 개수 작업을 하는 게 낫죠. ax 더하기 b. 요 정도 개수에다가 미지수 이렇게 집어넣어. 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방법이 딱히 없어. 자,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 다음에 gx가 연속이라고 했으니 gx는 하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와 알고 있는 함수를 한쪽으로 몰아서 gx에 대한 정보를 뜯어내는 거야.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넘기는 행위가 되게 중요해. 이게 gx는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냥 fx로 넣어가면 ax 더하기 b가 되고 x에 x 더하기 3이 됩니다. 자, x는 날리고 이런 거 났더니 gx가 이렇게 나와요. 자, 다시 gx가 연속이에요. 연속이란 얘기는 모든 실수 x, 모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니까 일단 어떻게 돼? 이 분모가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이게 0이 되면 안 돼. 그치?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조건이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판별식을 쓰는 게 낫겠죠. 분모에서 근이 없어야 돼. 2차 함수가 0보다 무조건 커야 됩니다. 그래서 a제곱 요거 일단 쓰자. 4b가 이렇게 돼야 돼요. 중근도 안 되고 이걸 쓰고 들어가는 게 더 좋은데. 자, gx가 연속이야. 그러면 여기에 숨겨져 있는 조건은 x가 0으로 갈 때 gx가 이거랑 같아야 돼. 이걸 이제 극한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극한으로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고요.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요. 이거는 뭐 이제 0분의 0꼴이 일단 아닌 것 같으니까 여기다 0을 막 집어넣어. 0, 0, 0. b분의 3이 b분의 3으로 그냥 계산이 되죠. 이게 이제 1이 나와야 돼. 1. 그 b는 3이네 또. b가 3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이거 집어넣어요. 12니까 a를 풀어내면 a는 2루트 3과 마이너스 2루트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a라고 하는 애가 f1이 자연수니까 f1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f1은 여기 3 이미 나왔고 1 더하기 a 더하기 3이 자연수가 되려면 a도 이제 정수급은 돼야 되죠. 될 수 있는 값이 몇 개 안 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애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만 대도 넘어가잖아. 16이 돼갖고 12보다 작은 숫자 안에서 요렇게 집어넣었을 때 얘가 이제 자연수가 되는 애들의 후보가 이렇게 됩니다. G2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요.
뭐 마무리 있는 거 별거 없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루는 방식이 이제 정의하고 하여튼 이제 내가 알고 있는 함수끼리 이렇게 뭉쳐서 GX를 분석한다. 모르는 함수라서 그래요. GX가. 요놈이 급이 낮은 함수라서 얘네들을 더 분석을 해야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급의 다항 함수끼리 이렇게 뭉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분석. 이 분석이 이게 이제 2019학년도 수능인데 이때 이후로 지금 더 하여튼 진화를 거듭해서 뭐 요즘에는 그 작년 수능에 나온 21번 문항이 이제 그 작년 수능이 제일 어려웠던 문제거든. 그 극한을 해석하는 게 이제 완전히 막 난리가 날 정도로 어려워졌어. 하여튼 거기까지 가야 돼. 일단 방학의 목표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사문항을 되게 많이 넣어놨어요. 106번, 107번 조금 더 어렵고 106번은 숫자만 바꾼 거라서 그냥 할 수는 있을 거고 108번, 109번 뭐 이런 것들을 일단 다 능력이 되는 대로 다 건드려봐. 이제 자, 그 다음에 110번이 또 이제 고난이도 문항인데 고난이도 문항은 요거 이제 그 연말에 이제 풀었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지금 11시 15분이니까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 포함해서 11시 30분에 시작을 할게. 요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일단 110번 먼저 요거 힌트 조금만 줄게. 일단 요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냥 다 풀어버리는 것보다는 너희들이 일단 약간 방향 잡아서 시도해보고 안 되면 클린 시간대 질문은 충분히 받아줄 수 있으니까 약간 좀 숙성을 시켜. 안 풀린다고 해서 그냥 바로 해설 보고 이제 질문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풀린 채로 이렇게 잠깐 놔두는 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요 문항이 나중에 또 나와. 또 나오고 뭐 여러 번 반복됩니다. 방학 중에 여러 번 나올 거예요. 자, 봅시다. 일단 fx가 함수가 그냥 뭐 지정이 돼 있네. 그러면 뭐 그래야지 뭐 0과 1과 2에 대해서 4차원 주제 그럼 뭐 중근 찍고 뭐 이런 정도가 fx가 될 겁니다. gx는 평행 이동한 fx야. gx는 f를 a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자,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문제가 어떤 류의 5개의 점이 있다 그랬잖아. 교점과 그 다음에 극점과 변곡점, 적점, 그 다음에 점근선. 이 5개 중에 뭘지를 먼저 그냥 한번 찍어보는 거 이게 되게 좋아. 일단 근이 노출이 돼 있는데 너무 노출이 많이 돼 있죠.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된 거는 뭐 그렇게 또 막 많이 또 문제에서 잘 나오진 않는데 뭐 상황마다 다릅니다. 근에 대한 요소일 수도 있고 극소 혹은 극대를 만드는 요소일 수도 있어.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근은 유지가 되는데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요 간격이나 이런 것들은 유지가 되는데 이제 위치가 바뀌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거를 예측하면서 가봐. 그래봐야 5개밖에 안 돼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hx가 존재합니다. 자, 일단 h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hx가 연속이래요. 연속이고 그 다음에 절대값 x에서 k를 빼고 뭐 hx를 곱했는데 이게 절대값 gx 빼기 gk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요. 자, 연속이고 여기 있는 애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야. 이쪽을 나눠서 이제 들어갈 건데 첫 번째 나누기 전에 이게 그래서 오늘 이제 계속 앞에서부터 해왔던 얘기들을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문제가 되는데 자, 봅시다. 일단 값을 집어넣고 싶어져야 돼. k를 집어넣고 싶어져야 되겠죠. k를 집어넣으면 0이 돼. 여기도 0이 돼. k를 집어넣으면은 그래서 이게 뭐 왼쪽도 0이고 오른쪽도 0이 돼갖고 별 의미가 없어지네. 이 절대값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k도 집어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k. 그럼 마이너스 k를 집어넣는 순간에 x에다가 k를 집어넣는 건 의미가 없었지만 이게 대칭성 때문에 이렇게 읽혀져야 되고 그럼 왼쪽은 0이 되고 그럼 여기에서 g에
k라고 하는 애가 g의 일단 마이너스 k가 됩니다. 이게 0이 나와야 되니까. 이게 대칭성하고 관련이 있어 보여요. 대칭성. 자, 그 다음에 넘겨버립시다. 자, 연속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hx를 절대값 x 빼기 k분의 gx 빼기 gk의 절대값. 뭐 테크니컬한 거는 나중에 이제 배우도록 하고, 나중에 이거 뭐 해석하는 것도 그냥 뭐 일단 설명하면서 조금만 더 붙여볼게. 자, 얘를 풀어야 되는데 일단 연속 상황을 만들어야 돼. 어디로 보내야 되겠어? 얘를 x를 k의 오른쪽, k의 왼쪽, 그 다음에 x를 k도 중요하고 마이너스 k도 중요해. 마이너스 k의 왼쪽. 요거를 풀어내야 됩니다. 자, 일단 요거는 그냥 풀리죠. k의 오른쪽에서 오면은 여기 요 부분은 여기가 k 플러스 k 뭐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k 똑같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이제 요거 이렇게 갑시다. x 빼기 k 분의 이렇게, 여기가 이제 양수가 돼요. 양수. 그러니까 k보다 조금 큰 상황이니까 얘가 부호 입장에서 플러스. 여기는 gx 빼기 gk는 이건 뭐 항상 양수니까, 이건 양수니까 이렇게 봐. 근데 이게 k보다 좀 작은 쪽이 되면 리미트에서 여기 부분이 여기 k보다 작은 쪽이 되면은 x 빼기 k 여기가 음수가 돼버려. k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 그럼 위에는 양수잖아. 그럼 이게 요 놈을 이제 계산을 요렇게 합시다. 요거를 요 안에다 집어넣어도 되고 요걸 따로 빼도 되는데, 계산 방법은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x 빼기 k 분의 gx 빼기 gk 이렇게. 어차피 양수니까 그냥 절대값 안에 그냥 집어넣어도 되고, 그리고 이 리미트라고 하는 애는 연속함수 안에서는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해도 돼.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까지는 설명을 할 시간 돼도. 자, 리미트 이런 게 성립돼요.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 x가 a로 가는데 이게 이제 fx라고 하는 애가 연속함수가 되면, fx가 연속함수면 원래는 요놈 대신에 이게 fa를 써야 되잖아. 연속함수라면은. 근데 이 fa를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이게 x라고 하는 애가 다항함수라서 이미 연속이라서 x가 a로 갈 때 요놈이 그냥 a가 돼요. 근데 이게 연산한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면 좋냐면, 이 리미트라고 하는 애가, 리미트가 이렇게 f 안으로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절대값 x 빼기 a 이런 거 있죠. 여기 리미트 x가 뭐 알파로 가, 이렇게 푸는 거나, 리미트 알파의 x 빼기에서 절대값을 여기 절대값 속으로 리미트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먼저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얘를 먼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절대값이라고 하는 애 함수는 연속함수야. 우리가 알고 있는 애는 절대값 x는 연속함수잖아. 그래서 이 연속함수 안으로 리미트가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돼. 그래서 이 리미트를 풀어낼 때 절대값 안에다가 리미트 x가 k에 이렇게 하면 이제 미분 계수의 정의가 되죠. 요게 이제 g의 k의 오른쪽에서 오는 기울기의 절대값 시험해가 돼요. 사실은 이제 뭐 다른 방식으로 얘네들을 그냥 뭐 또 벗겨내갖고 해도 되는데, 나중을 위해서 요 방식은 알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설명할 테니까 그때 가서 또 한번 또 이해해봐. 자, 하여튼 이 절대값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안에 들어가서 계산을 해도 된다. 자, 요 플러스에 대해서 계산이 돼서 나온 거예요. 이게 k가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돼? k가 마이너스가 되면 이 자체가 마이너스야. 이게 x가 k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를 절대값 안으로 집어넣을 때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가 여기다가 남겨놓고 들어가야 돼. 그래 얘가 밖으로 나왔을 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원래 모양으로 되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계산을 한 애가 이거 더 설명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정도까지는 합시다. G'의 K 플러스 이렇게 되고 요걸 계산한 게 마이너스 G'의 K 플러스가 돼요. 근데 이게 같아야 된단 말이야. 이미 연속이기 때문에 같아야 돼요. 결론은 G'의 K가 0이라는 결론이 나와. 어차피 같아야 되니까. G 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극한을 쓰나 함수값을 쓰나 같아져. 또 미묘한 이런 또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돼. 이걸 또 한 번 또 풀어. 이걸 또 풀면 똑같이 K, 마이너스 K는 0이 돼. 이게 이제 극값에 대한 얘기잖아. 극값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게 G 함수가 이 함수를 적당하게 평행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만해야 되는데 이렇게 와야 된다고. 여기 gx가 돼야 이 k가 되고 마이너스 k가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뭐 요 정도까지만 살짝 얘기를 해줄 테니까 요거는 이제 미분계술 쪽 들어가서 한 번 더 나와. 그리고 요런 이제 문제 스타일이 고난이도 모난에서 많이 나오니까 일단 이 상태에서 멈춤으로 머릿속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이따가 클린 시간 때 이제 자력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냥 풀었는데 뭐 그냥 저절로 풀리네 싶으면 좋은 거고 안 풀린다 싶으면 약간 뭐라 그럴까 그 머릿속에서 간질간질한 듯한 느낌으로 풀릴 듯 말 듯 요새 이 상태가 제일 좋은 거야. 그리고 나서 내 힘으로 풀어내면은 거기에서 이제 실력이 올라갑니다. 그 상태를 유지를 시켜놓고 하시고 자 그 다음에 113번도 봅시다. 113번 자 이것도 힌트만 조금 줄게. 이미 푼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닫힌 구간 0, 2에서 정의된 함수 fx래. 그냥 함수야. 이거 무서운 놈이에요. 다항 함수 아니야. 미분 가능한지 아닌지 몰라. 연속인지도 몰라. 그치? 되게 무서운 놈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긴장해야 돼. 하여튼 그냥 함수가 제일 어려워. 자, 하여튼 정의된 함수 fx인데 가에서 보니 fx는 x는 1에서만 불연속이야. 불연속 함수네. 그래, 1에서만. 그리고 극한값과 함수값이 뭐 이상한 이런 관계식이 있어. 자, 나조건을 봤더니 나조건 좀 어렵습니다. fx는 절대로 2가 되지 않는데요. 나중에 이제 너희들 이거 해석하는 거 할 때도 내가 계속 내내 세뇌를 시킬 건데 요런 표현 나오잖아? 요런 표현 나오면은 fx는 2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상황이 아닌데 왜 2를 생각하냐? 이게 너희들이 방정식 풀 때도 마찬가지야. 부등식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 있으면은 x가 1과 2 이 상황을 이제 부등식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방정식을 먼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게 돼.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이게 는 0인 걸 생각해야 1과 2를 가지고 얘네가 0보다 작은 요 범위를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부등식이라고 하는 애는 순서상 방정식 다음에 인지를 하게 돼. 그래서 부등식이면 등호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호가 아니야. 등호가 아니어도 fx는 2를 먼저 떠올려. 이게 수학에서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이게 부정에 대해서 이게 이제 나도 이게 유튜브 보다가 알게 된 건데 그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하면 코끼리가 생각나잖아.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2를 생각하지 마 라고 했을 때 2를 생각해야 이게 2가 아닌 걸 생각할 수가 있게 돼요. 말이 이상한데 하여튼 이게 그냥 무조건 이런 상황이 나오면 일단 등호를 먼저 인식을 하시면 돼. 나중에 이런 상황이 돼도 마찬가지고 그 기준이 되게 중요해. 시작점이 중요해서. 그럼 2가 안 되니까 y는 2를 걸어놓고 fx가 2를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상황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 분명히 뭐 이렇게 만나겠지 뭐 이런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봐요.
그걸 인식해야 이게 더 쉬워 보여. F0과 F2가 4가 돼요. 이게 뭐 함수값도 모르는데 이걸 뭐 어떻게 풀란 얘기야? 이런 거지. F0이 예를 들어서 1 이렇게 되면 F2가 3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리고 F0이라고 하는 애와 그 다음에 여기 4라고 하는 게 경계인데, 아니 2라고 하는 게 경계인데 0과 2에서만 하여튼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나 조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작을 했어. 요렇게 오는데 1에서 불연속이래. 불연속이지만 연속으로 일단 가요. 여기가 1부터 시작해서 그냥 이렇게 3 이렇게 이런 걸 상상을 하는 얘기야. 이걸 해야 그 다음이 이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가 어느 정도 보이게 돼. 이 상황이 아니거든? 근데 이 상황을 인식을 해야 그 다음에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등호 조건 아닌 거 뭐 어떤 게 나와도 이런 상황을 상상을 하시면 돼. 이게 여기가 구멍이 빵 뚫렸어. 이렇게 뚫렸습니다. 그리고는 함수값이 어딘가 이렇게 찍혀요. 그 상황에. 근데 하여튼 어려워 이게. 그리고 이걸 해석하는 방식이 1인지 3인지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했을 때 이걸 2로 나눠. 평균을 잡아냅니다. 그럼 이게 2가 뜨죠. 이게 2가 나오는데 얘랑 얘 가운데가 2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4라고 하는 애가 왜 나왔냐면, 이게 뭐 밑에서 시작해도 되고 위에서 시작해도 되는데 아래에서 시작해도 어쩔 수 없이 여기를 2를 중간에 이게 다른 구간에서 다 연속이니까 이렇게 거쳐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먼저 할 수밖에 없거든. 여기가 시작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푸시면 돼. 그래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도 뭐 비슷한 거는 옆에다 또 만들어 놨으니까 많이 풀어보세요. 자, 구체적인 숫자는 딱 잡으시면 되고, 자 이제 좀 어려운 문제로 가봅시다. 116번 가볼게요. 16번. 자, 최고차항의 계수, 이게 이제 평가원 문제에서 나왔던 객관식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예요. 근데 이거 공부하면 돼.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수능 때까지 이게 극복이 안 되는 이제 유형이 있고, 이런 극한 문제는 공부하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좀 범위가, 너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그 범위가 넓지가 않아. 자, 봅시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있어요. 자, 일단 뭐 1x 세제곱 이렇게 되는 애고, gx가 앞에서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야. 상황 자체가 막 엄청 다르진 않아요. 좀 복잡하네. fx 더하기 1. 근데 fx는 0이 아니래. 그럼 당연히 머릿속에서 fx는 0을 생각해야 돼. fx는 0을 생각해야 그걸 인지를 하는 순간에 얘네가 좀 더 분석이 잘 됩니다. 자, 그리고 조건이 x가 3이고 gx가 g3, 1 이렇게 돼. 아마 내신을 하면서 요 정도 문제는 경험을 했었을 수도 있는데, 자, 일단 요 표현부터 봅시다.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이 등호가 돼 있잖아. 이게 1이 빠져버리면 연속 조건이죠. 마이너스 1이 빠져버리면 연속이 된단 말이야. 아니,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이게 연속인데, 이게 붙어 있어서 x는 3에서 불연속이라는 얘기야. 불연속. 그치? 요거를 찾아내야 돼. 자, 불연속인데, 불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거야. 자, fx, 그 다음에 fx 더하기 3, fx 더하기 1. 근데 여기가 0이 아니래. 여기는 0이 안 돼. 0이 안 되면 분모가 0이 되는 일이 없어. 그럼 요거 곱하기 요거는 연속 곱하기 연속에 분모가 0이 안 돼. 그럼 얘는 연속함수예요. 위쪽은 연속함수, 여기는 연속함수야. 분모가 0이 안 돼. 그래서 연속함수야. 그럼 얘도 이미 뭐 연속함수인데 fx가 0일 때는 3이 딱 찍힌대. 그러니까 이미 연속함수인데 얘랑 이제 엮어서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얘가 불연속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은 당연히 fx가 0일 때야. 그치? fx가 0일 때. 그러니까 당연히 3에서 불연속이 돼야 되고 f3이 0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이건 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 교점.
이런 걸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 자, 다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할 때 중요한 요소들이 x좌표 아니면 y좌표예요. 다시 x좌표, y좌표. x는 3이 무지하게 중요해. 3에서 근이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3이 뭐 중요하니까 3이 0, 뭐 3을 집어넣었을 때 0이 겠구나 생각을 하고 한번 찔러보는 거지. 그럼 당연히 이렇게 느껴지면 되게 좋아. 이걸 분석해서 F3은 0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X는 3이 되게 중요한데 F3이 0이겠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런 발상이 수능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뭔 얘기하는지 몰라도 돼요. 그냥 일단 뭐 요 정도 느낌을 이제 가져보고, 자, F3이 0이니까 근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F3이 0이니까 G3은 3이 돼요. 이것 때문에 G3은 3이 되는 거야. G3은 3. 요 상황이야. 이게 다 연결이 돼. G3이 3이니까 여기가 3이 되면서 얘가 2가 돼야 돼. 자, 그럼 이제 극한을 또 푸는 겁니다. 극한. 자, 얘를 이제 끌고 와. 리미트. 여기다가 리미트 x는 3을 보내는 거야. 3. 3은 직접 대입을 못해요. 0을 만들어버리니까. 그래서 극한으로 끌고 가야 돼. 3을 직접 대입 못해서. 자,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그냥 하자. 요걸 풀어서 얘가 2가 나오면 돼. 그치? 자, 이제 요거는 이제 푸는 겁니다. 그냥.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F3은 0. 분모가 0이 돼요. 분모가 0이 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극한에 대해서 요거 나중에 한 번 더 할 거야. 극한에 대해서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집중해야 되는 게 꼴하고 값이야. 값. 극한의 꼴이 되게 중요해. 이게 0분의 0꼴이냐 무한대분의 무한대냐, 아까처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 부정형이죠. 부정형 꼴을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근데 얘는 이제 0분의 0꼴이야. 왜냐면 3을 집어넣으면 0이야. 0분의 여기 0이 나와야 돼. 그래야 수렴을 해. 그러니까 이 분석을 잘해야 돼. 이거 꼴 분석이라고 그래. 꼴 분석. 0분의 얘는 0이 안 돼. 왜냐면은 여기 3 F3은 0인데 F3 더하기 1은 절대로 0이 안 되잖아. 1이 되잖아. 1. 여기서 0이 돼야 돼. 그럼 여기다 3 집어넣으면 0에 여기도 0이 나와야 되니까 F6이 0이에요. 그치? 그래서 F6이 0이야. 근이 두 개 떴지. 그러면 fx를 식을 만들 수가 있어. 최고차 1에다가 x 빼기 3, x 빼기 6, x 빼기 k. 이제 집어넣고 2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값을 찾아내는 거야.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될 건데 이게 너희들 엄청 괴롭힐 거야. 올해 한 해 동안 이제 고3들 엄청 괴롭힐 겁니다. 왜냐면 이게 요 스타일이 이제 수능에서도 21번으로 엄청 어려운 문제가 나왔고 계속 몇 년째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점점 난이도가 더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올해는 또 어떤 또 괴물 같은 문제가 나올지 걱정이 되는데, 근데 공부하면 돼요, 이거는. 자, 마무리는 하시고 그냥 산수만 하면 되니까. 비슷한 문제를 많이 넣어놨어. 그래서 뭐 이제 116번부터 좀 풀면 괜찮은 문제가, 중간에 이제 121번은 절대값을 집어넣어놨어. 그래서 절대값 들어가면 또 어려울 것 같잖아. 근데 그래 봐야 뭐 고놈입니다. 그리고 122번도 쉽진 않아요. 122번도 근을 찾아내야 되는 걸로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거 좀 잘 풀 수 있는 친구들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그 번호대를 일단 클리닉 때 한번 풀어봐. 123번도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123번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뭐 요 정도? 126번은 뭐 각자 능력대로 푸는 걸로 합시다. 자, 일단은 뭐 오늘은 진도는 뭐 요 정도 딱 나갈 테니까